세계 최고라던 일본 의료도 포기한 환자가 한국에서 기적적으로 회복됐습니다. 첨단 인공지능 진단과 따뜻한 의료진의 손길이 만들어낸 놀라운 실화를 공개합니다. 유럽에서 온 희귀병 환자의 절망적 상황이 어떻게 희망으로 바뀌었을까요? 일본 의학계 권위자들조차 충격받은 한국 의료의 숨겨진 실력과 세계가 주목하는 K-메디컬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해외 환자들이 왜 한국을 찾는지 궁금하셨다면 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한국 기술의 자부심이 느껴진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감동 실화를 만나보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저는 유럽 독일 베를린에 사는 17살 마리아입니다. 아버지는 독일에서 국제무역업을 하시고 어머니는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을 무척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덕분에 방탄소년단 음악을 들으며 자랐고 한국어도 조금씩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는 할 줄 알았죠. 하지만 그때만 해도 한국이 제 인생에 이렇게 중요한 나라가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모든 악몽은 작년 10월부터 시작됐어요. 처음엔 단순한 피로감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온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었죠. 그러더니 갑자기 온몸에 붉은 발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치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리고 아팠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라갔고 관절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독일 의사들은 처음엔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하더니 나중엔 원인 불명이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악화됐죠. 걷기도 힘들어졌고 음식을 삼키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아버지는 밤낮으로 인터넷을 뒤지며 세계 각국의 명의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러다가 일본 도쿄 대학병원의 면역학과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알게 되셨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일본행을 결정하신 거예요. 마리아, 일본에서는 분명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엔 확신이 가득했지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들 처음엔 자신만만했다가 결국 고개를 저었거든요. 도쿄 대학병원에 도착했을 때의 그 웅장함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거대한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었고 로비에는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했습니다. 의료진들은 모두 하얀 가운을 입고 권위 있게 걸어 다녔어요. 간호사들조차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이었죠. 저희 가족은 이곳에서 기적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검사는 일주일 동안 계속됐어요. 혈액 검사, 영상 검사, 조직 검사까지 제가 견딜 수 있는 모든 검사를 다 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이어졌어요. 의료진들은 일본어로만 대화했고 통역사를 통해서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차갑고 기계적인 분위기가 병원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드디어 결과를 듣는 날이 왔습니다. 주치의인 밀러 박사는 독일계 일본인으로 면역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라고 했어요. 그를 만나러 갈 때 저희 가족의 마음은 기대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밀러 박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희귀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정확한 병명은 전신자가 면역 증후군이군요.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눈물을 참으셨고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쥔 채 말문을 잃으셨어요. 증상 완화를 위한 스테로이드 치료는 가능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생존 기간은 길어야 6개월 정도로 예상됩니다. 유럽으로 돌아가서 호스피스 케어를 받으시는 게 환자를 위해서도 좋겠습니다. 밀러 박사의 말은 마치 기계가 내뱉는 것처럼 감정이 없었어요. 17살 소녀의 죽음을 선고하면서도 눈썹 하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냉정할 수 있을까요? 병원을 나오며 저희 가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세계 최고라던 일본 의료도 저를 포기했다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대로 끝인 걸까?
아직 해보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사랑도 해보지 못했는데, 꿈도 이루지 못했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희 가족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제 손을 잡고 흐느끼셨고, 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도쿄의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셨어요. 저는 천장을 응시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희망이 없는 건가요? 절망에 빠진 저희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희망의 메시지가 찾아왔어요. 그것은 밀러 박사 밑에서 일하는 젊은 레지던트 의사 사토 선생님으로부터였습니다. 그분은 30 정도 되어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의사였어요. 퇴원 수속을 밟던 그 오후 사토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혹시 한국 의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버지가 당황하셨습니다. 사토 선생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제가 최근에 한국의 의료 기술에 관한 논문들을 읽어봤는데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역질환 진단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추천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밀러 박사와는 너무나 다른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한국 의료가 정말 저희 딸에게 도움이 될까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서울의 몇몇 대학병원들은 최신 인공지능 기술과 면역학 연구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거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했어요. 한국이라고 하면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드라마와 케이팝 정도만 떠올랐거든요. 의료기술이 그렇게 뛰어날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호텔로 돌아온 저희는 밤새 회의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인터넷으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찾아보셨어요. 놀랍게도 한국은 의료 관광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했고 특히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진단과 치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이미 독일과 일본에서 실패를 맛본 터라 또 다른 실망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거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야, 내가 결정해라. 엄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갈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강한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들어온 한국 음악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방탄소년단의 노래 가사처럼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아보자는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항공편을 예약하는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봤어요. 한국의 의료진들이 얼마나 헌신적인지 환자를 가족처럼 돌본다는 이야기들을 읽으며 조금씩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차가운 의료진들만 만나왔던 터라 따뜻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한국어 공부 앱을 다운로드했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이라도 더 배워보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같은 기본적인 표현들을 반복해서 연습했죠. 출발하는 날 아침 사토 선생님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오셨어요. 그분은 제게 작은 종이를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원으로 연락해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해둔 곳입니다.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종이에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일본에서 만난 유일한 따뜻함이었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도쿄의 불빛들이 멀어져 갔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포기한 저를 한국에서는 받아줄까요? 정말 기적이 일어날까요? 2시간 반의 비행시간 동안 저는 계속 한국어를 연습했어요. 승무원분이 한국분이셨는데 제가 한국어를 연습하는 걸 보시고는 격려해 주셨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은 정말 훌륭해요.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용기를 얻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다를까요? 이곳에서 기적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직 알지 못했지만 저의 진짜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한국 땅을 밟는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한국의 첫인상에 놀랐어요. 공항이 정말 크고 깔끔했거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스트레스와 긴 비행으로 몸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바닥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리아야.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차가운 바닥에 쓰러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지다니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눈을 떠보니 여러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젊은 남자 의사 한 분이 유창한 영어로 말하고 계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공항 의료팀의 민수입니다. 지금 바로 응급처치를 하겠습니다. 민수 의사님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일본에서 만났던 차가운 의료진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전문적인 느낌이었죠. 놀라운 건 그분의 신속함이었어요. 쓰러진 지 채 5분도 안 되어서 응급팀 전체가 도착한 거예요. 들것, 산소호흡기, 각종 응급 장비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이 척척 진행됐어요. 혈압 정상, 맥박 약간 빠름, 의식 회복 중입니다. 간호사분이 능숙하게 상황을 보고했어요. 민수 의사님은 저의 눈을 들여다보며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어떤 기분이세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괜찮아요. 그냥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제가 힘없이 대답하자 그분은 안심하라는 듯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그 미소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다급하게 말씀하셨어요. 딸이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 한국에 온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 당장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느 병원으로 가실 예정이신가요? 아버지가 사토 선생님이 준 종이를 보여드리자 민수 의사님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 서울대병원이군요.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제가 직접 연락을 취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즉시 전화를 걸어 병원과 연락을 취하셨어요. 한국어로 빠르게 설명하시는 모습이 정말 전문적이었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들은 내용은 이랬어요. 응급 환자입니다. 희귀 면역 질환으로 일본에서 치료 포기 판정을 받은 환자고요. 지금 공항에서 실신했습니다. 즉시 응급실로 이송하겠습니다. 그 과정이 정말 빨랐어요. 구급차가 도착한 것도 10분 만이었고 병원까지 가는 동안에도 응급처치는 계속됐습니다. 민수 의사님은 구급차까지 동행해 주시면서 제 상태를 계속 체크해 주셨어요. 일본에서는 어떤 진단을 받으셨나요? 전신 자가면역 증후군이라고 했어요. 치료 불가능하다면서 호스피스 케어를 권했습니다. 민수 의사님의 표의 순간 굳어졌어요. 그러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볼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일본에서는 차가운 선고만 들었는데 한국에 온 지 1시간도 안 되어서 이런 따뜻한 말을 들다니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고 계셨어요. 마리아야, 느낌이 좋아. 여기서는 뭔가 다를 것 같아. 저도 그런 예감이 들었어요. 공항에서만 봐도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빨랐거든요. 일본에서는 응급 상황에도 서류부터 작성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환자 안전이 최우선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또 다른 의료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수인계도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민수 의사님은 저희에게 인사를 나누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국 의료진을 믿으세요. 응급실로 들어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일본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신속함과 따뜻함이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이런 대우를 받다니 정말 한국이 다른 나라구나 싶었어요. 아버지도 놀라워하셨어요. 저런 응급 대응 시스템은 독일에서도 본 적이 없다. 정말 체계적이야. 어머니는 벌써부터 한국에 대한 호감을 드러내셨어요. 역시 내가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 이유가 있었어. 사람들이 정말 따뜻해.
저도 마음속으로 동의했어요. 한국에 온 지 몇 시간 안 됐는데 벌써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기적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응급실에서 초기 검사를 마친 후 저는 면역내과로 이송됐어요. 그곳에서 저를 맡게 될 담당이를 만났는데 정말 인상적인 분이었습니다. 정우 교수님이라고 소개하신 그분은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카리스마 있는 눈빛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안녕하세요, 마리아 씨. 저는 이 병원 면역내과 과장 정우입니다. 정우 교수님의 첫인상은 일본의 밀러 박사와 정반대였어요. 따뜻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고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일본에서 많이 힘드셨죠? 그 한마디에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절망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거든요. 정우 교수님은 조용히 기다려주시더니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겠어요. 일본에서 가져온 의료 기록을 검토하시던 정우 교수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상하네요. 검사 결과와 증상이 맞지 않습니다. 어떤 점이 이상한가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정우 교수님은 자료를 다시 살펴보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본에서 진단한 전신 자가 면역 증후군이라면 이런 혈관 염증 수치가 나올 수 없어요. 뭔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잘못 진단된 걸까요? 정우 교수님은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검사하겠습니다. 우리 병원의 인공지능 진단 시스템을 활용해보죠. 인공지능이라는 말에 저희 가족은 모두 놀랐어요. 일본에서도 최첨단 장비들을 썼지만 인공지능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정우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개발한 인공지능은 수만 건의 면역질환 데이터를 학습했습니다. 특히 희귀질환 진단에서 인간보다 정확도가 높아요. 다음 날 아침부터 새로운 검사가 시작됐어요. 혈액 검사는 물론이고 특수 영상 촬영, 유전자 검사까지 정말 세밀하게 진행됐습니다. 일본에서 했던 검사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혈관 촬영이었어요. 조영제를 주입한 후 특수 카메라로 전신 혈관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거였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제 혈관들을 보면서 정우 교수님이 중얼거리셨어요. 역시 그렇군요. 이건 자가 면역이 아니라. 이틀 후 드디어 인공지능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정우 교수님이 저희를 진료실로 불러 결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확신에 찬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마리아 씨, 좋은 소식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가족이 숨을 멈췄어요. 정우 교수님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시며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인공지능 분석 결과, 이것은 자가 면역 질환이 아닙니다. 희귀한 혈관염 증후군이에요. 정확한 병명은 전신 소혈관염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자 정우 교수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작은 혈관들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증상은 자가 면역 질환과 비슷하지만 원인과 치료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우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다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정말인가요? 제가 살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물론입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어요. 다만 일반적인 면역 억제제가 아닌 특수한 혈관 치료제를 써야 합니다. 정우 교수님은 치료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혈관 염증을 줄이는 약물 치료와 함께 혈관 재생을 돕는 치료까지 병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일본에서는 왜 이걸 못 찾았을까요? 아버지의 질문에 정우 교수님이 침착하게 대답하셨어요. 이 병은 정말 희귀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진단이 어려운 질환입니다. 저희 인공지능 시스템도 최근에야 이런 패턴을 학습할 수 있게 됐어요. 그분은 자신있게 덧붙이셨습니다. 한국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마리아 씨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적 같았어요. 죽음의 선고에서 희망의 메시지로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이 일본의 권위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치료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온몸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정우 교수님이 처방해주신 혈관 치료제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하루 3번 주사로 맞는 약이었는데 맞고 나면 몸 안에서 뭔가 활기가 도는 느낌이었어요. 일본에서 받았던 스테로이드 치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넷째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침대에서 일어나 보기로 했어요. 그동안은 화장실 가는 것조차 휠체어에 의존했었는데 이날은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발을 바닥에 디디는 순간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떨리긴 했지만 제 발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병실로 들어오시던 간호사 수진 언니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마리아 씨. 혼자 일어서셨어요? 수진 언니는 30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정말 친언니처럼 저를 돌봐주셨어요. 처음 입원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제 상태를 세심하게 체크해 주시고 외로울 때마다 곁에서 이야기 상대가 되어 주셨거든요. 네, 다리에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해요. 교수님께 바로 말씀드려야겠어요. 수진 언니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가득했어요. 마치 자신의 가족이 나아지는 것처럼 기뻐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일본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업무적으로만 대했는데 여기서는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우 교수님이 오셨을 때 저는 직접 걸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비록 비틀거리긴 했지만 제 발로 몇 걸음을 뗄 수 있었어요. 우와, 정말 놀랍네요. 예상보다 빠른 회복이에요. 정우 교수님도 신기해하시며 제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혈액 검사 결과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염증 수치가 반 이상 떨어졌어요. 혈관 상태도 많이 개선됐고요. 이 정도면 정말 기적적인 회복 속도예요. 그날 점심때 수진 언니가 특별한 음식을 가져다 주셨어요. 마리아 씨, 오늘은 한국 음식 드셔보세요. 미역국이랑 김치찌개 준비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걱정됐어요. 그동안 입맛이 없어서 죽이나 빵 정도만 먹었었거든요. 하지만 수진 언니의 정성을 생각해서 한 숟가락 떠먹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웠어요. 미역국의 깊은 맛이 입 안에 퍼지면서 몸 안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식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맛있어요. 제가 감탄하자 수진 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다행이다. 우리 엄마 레시피로 끓인 거예요. 몸에 정말 좋아요. 김치찌개도 처음엔 매울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부드럽고 개운한 맛이었어요.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니 몸에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깜짝 놀라셨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많이 먹는 걸 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 한국 음식이 정말 몸에 맞나 봐요. 저도 신기했어요. 수진 언니와 다른 간호사분들이 제 병실에 모여서 깜짝 생일 파티를 열어주신 거예요. 제 생일이 다음 주였는데 미리 축하해 주신 거였죠. 마리아 씨, 건강하게 생일 맞으세요. 케이크 위에 촛불을 켜고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한국어 버전이었지만 멜로디가 같아서 금방 따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도 일본에서도 제대로 못 먹었던 제가 한국 음식은 이렇게 잘 받아들이다니요. 그날 오후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일본에서는 차가운 병실에서 혼자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제 회복을 함께 기뻐해 주다니요. 한국 사람들의 정이 얼마나 깊은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복도를 혼자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었지만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혼자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서툰 한국어로 수진 언니에게 인사를 드리자 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한국말 하세요? 조금만. 어머니가 한국 드라마 좋아해서. 와, 발음이 정말 좋아요.
더 배워보세요. 수진 언니는 그날부터 간단한 한국어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힘내세요 같은 따뜻한 표현들이었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렇게 달라지다니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몸의 회복도 놀라웠지만 마음의 치유는 더욱 소중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 제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이 일본에까지 전해졌나 봐요. 치료 시작 열흘째 되던 날, 정말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도쿄 대학병원에서 의료진 5명이 직접 한국까지 온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다카하시 교수였어요. 일본 면역학계의 거물이라고 불리는 분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분은 처음부터 회의적인 표정을 감추지 않았어요. 한국의 진단이 정말 정확한지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전해진 그분의 말투는 여전히 오만했어요. 마치 한국 의료진을 믿지 못하겠다는 식이었죠. 저는 그 순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정우 교수님은 침착하게 대응하셨어요. 물론입니다. 모든 검사 결과와 치료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다카하시 교수는 일본에서 가져온 장비들로 저를 다시 검사하겠다고 했어요. 자신들의 진단이 틀렸을 리 없다는 확신에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혈액 재검사부터 시작하죠. 우리 장비로 다시 측정해 보겠습니다. 그분의 태도를 보면서 화가 났어요. 제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의심하다니요. 하지만 정우 교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는 하루가 걸렸어요. 그 다음 날 오후 다카하시 교수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염증 수치가 정말 떨어져 있군요. 그분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는 듯 검사 결과를 여러 번 들여다봤어요. 옆에 있던 일본 의료진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우 교수님이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보시다시피 환자의 상태는 현저히 개선됐습니다. 우리의 진단과 치료가 정확했다는 증거죠. 다카하시 교수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환자를 직접 진찰해 보겠습니다. 저를 검진하기 시작한 다카하시 교수의 손길은 처음엔 거칠었어요. 마치 뭔가 잘못된 점을 찾아내려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진찰이 진행될수록 그분의 표정이 점점 변했습니다. 관절 가동 범위가 정상이네요. 피부 발진도 거의 사라졌고 근력도 회복됐습니다. 다카하시 교수는 중얼거리면서 계속 검진을 이어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멈춰서서 정우 교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치료를 한 겁니까? 그분의 목소리에는 이제 오만함 대신 순수한 궁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정우 교수님은 자세하게 치료 과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인공지능 진단을 통해 혈관염 증후군으로 재진단했고 혈관 특이적 치료제를 사용했습니다. 혈관염 증후군이라고요? 다카하시 교수가 놀라며 되물었어요. 그분은 급히 일본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이 패턴이.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니 다카하시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우 교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그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일본 의료진들도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세계적 권위자라는 다카하시 교수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거니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마리아 씨. 다카하시 교수가 저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일본식 인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오진으로 당신이 고생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에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정우 교수님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한국의 의료 기술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진단 시스템은 정말 놀랍네요. 정우 교수님은 겸손하게 대답하셨어요. 의료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함께 배워나가는 게 중요하죠. 다카하시 교수는 그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한국 언론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분의 발언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내용이 일본 언론에도 보도됐어요. K-의료 쇼크라는 헤드라인까지 나왔다고 했습니다. 일본 의료계가 한국 의료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정말 뿌듯했어요. 한국에 와서 치료받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일본에서만 치료받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수진 언니가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리아 씨 덕분에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세계에 알려졌네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날 밤 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야, 한국에 오기를 정말 잘했구나. 여기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이제는 한국이 고마워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이 저에게 준 선물은 단순히 건강 회복만이 아니었습니다. 희망과 용기, 그리고 따뜻한 인간애까지 선사해 준 거니까요. 치료를 시작한 지 3주가 지났을 때 병원에서 특별한 제안을 해주셨어요. 매월 열리는 환자 음악회에서 제가 무대에 올라 인사 말씀을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그동안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괜찮겠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걱정하시자 정우 교수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마리아 씨의 회복 속도라면 전혀 문제 없어요. 오히려 다른 환자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음악회가 열리는 날, 병원 로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의료진, 그리고 가족들까지 1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무대를 보는 순간 다리가 떨렸어요. 수진 언니가 옆에서 격려해 주셨어요. 마리아 씨, 긴장하지 마세요. 모두 마리아 씨를 응원하고 있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어요. 무대에 올라서니 수많은 눈길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관객석에서 보내주는 따뜻한 시선들을 보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어로 인사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박수 소리에 힘을 얻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온 마리아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일본에서 치료 불가능하다는 선고를 받았어요.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관객들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셨어요. 절망에 빠져있던 저에게 한국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적을 만났어요. 이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무대 옆으로 올라오셨어요. 두 분 모두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이크를 받아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저희는 한국 의료를 믿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의심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유럽 사람인 제가 아시아 의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보다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관객석이 숙연해졌어요.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의료 기술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의료진의 마음이 달랐어요. 그때 정우 교수님이 무대로 올라오셨어요. 아버지는 정우 교수님을 바라보며 깊게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정우 교수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우 교수님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과거보다 중요한 건 지금과 미래입니다. 마리아 씨가 건강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 순간 두 분이 악수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편견과 오해를 넘어선 진정한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무대에 나서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사람들의 정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수진 언니를 바라보며 계속하셨어요. 특히 간호사 수진 씨는 마리아의 친언니가 되어주셨어요. 의료진 모든 분들이 가족처럼 돌봐주셨습니다. 수진 언니도 무대로 올라오셨어요. 그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저희에게도 특별한 환자예요.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저희도 많은 힘을 얻었거든요.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마음을 다해 말했습니다. 그 순간 관객석에서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한 환자분이 일어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 씨 덕분에 저희도 희망을 얻었어요. 그러자 다른 환자분들도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에서 온 환자도 이렇게 잘 돌봐주는 한국이 자랑스러워요. 마리아 씨가 우리나라 의료의 우수성을 증명해줬어요. 관객석 전체가 기립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 하나의 치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줄은 몰랐거든요. 음악회가 끝난 후 로비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다른 외국인 환자분도 계셨는데 그분이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리아 씨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한국에서 치료받기를 잘했다는 확신이 들어요. 그날 저녁 병실로 돌아와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평소보다 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한 달 전 절망 속에서 한국 땅을 밟았던 제가 이제는 희망의 메신저가 되어 있었어요. 정우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병실을 찾아오셨어요. 마리아 씨,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의료진으로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교수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더 고마워요. 마리아 씨 덕분에 의료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깨달았거든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한국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어요. 완전히 회복된 지 일주일 후 퇴원을 앞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아버지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고 계시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독일에 계신 아버지의 동료들과 통화하고 계셨어요. 그래, 정말이야. 마리아가 완전히 나았어. 한국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일본도 못 찾은 병을 찾아냈다고. 전화를 끊으신 아버지가 저에게 와서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야, 독일 의료계에서도 내 이야기가 화제가 됐어. 유럽 의학 저널에서 사례 발표를 요청했다고 해.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제 경험이 학술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때 정우 교수님이 병실로 들어오셨는데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이셨어요. 마리아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교수님은 태블릿을 보여주시며 설명해 주셨어요. 유럽 의료협회에서 우리 병원의 인공지능 진단 시스템 도입을 공식 요청했어요. 마리아 씨 사례가 결정적 역할을 했죠.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받은 치료가 이제 유럽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정말인가요? 그럼 유럽에서도 저 같은 환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물론이죠. 이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세 나라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문의해 왔어요. 그날 오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중대 발표를 하신 거예요. 우리 가족이 한마이너스 유럽 의료 교류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어. 어머니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 받은 은혜를 갚고 싶어서 결정했어. 더 많은 유럽 환자들이 한국 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거야. 저는 정말 감격했어요. 부모님이 단순히 감사 인사만 하시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답하려고 하신다니요. 정우 교수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정말 대단한 결정이네요.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아버지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재단에서는 유럽 희귀질환 환자들의 한국 치료를 지원하고 한국의 의료진을 유럽에 초청해서 기술 교류도 할 예정이야. 그 순간 제 마음속에도 하나의 꿈이 생겼어요. 마이크를 잡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한국에서 의학을 공부해서 정우 교수님 같은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정우 교수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저처럼 절망에 빠진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한국에서 배운 따뜻한 의술로 말이에요. 정우 교수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훌륭한 꿈이에요. 저희가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 특별한 환송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동안 저를 돌봐주신 모든 의료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수진 언니는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마리아야, 이걸 받아. 한국 전통 놀이개였어요. 정말 예쁘고 정성이 가득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언제든지 한국이 그리우면 이걸 보고 우리를 생각해.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수진 언니는 정말 친언니 같은 분이었거든요. 마지막 날 아침, 정우 교수님이 최종 검진을 해주셨어요. 완벽해요. 이제 정말 건강한 상태예요. 독일에 가서도 문제 없을 거예요. 교수님, 정말 감사해요.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저희가 더 고마워요. 마리아 씨 덕분에 우리 의료기술이 세계에 알려졌잖아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서울 시내를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한 달 반 전 절망 속에서 도착했던 곳이 이제는 제 인생을 바꿔준 희망의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정우 교수님과 수진 언니가 배웅 나와주셨어요.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약속했습니다. 꼭 다시 올게요. 의대 진학하면 한국으로 유학 오겠어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꼭 돌아와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한반도가 점점 작아져 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한국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준 것은 단순히 건강한 몸만이 아니었어요. 꿈과 희망, 그리고 사랑까지 주었습니다. 독일에 도착해서 현지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한국 의료는 기술뿐만 아니라 마음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환자를 가족처럼 돌봐주는 따뜻함이 있어요. 그 인터뷰가 방송된 후 독일에서도 한국 의료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어요. 한마이너스 유럽 의료 교류 재단에도 많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매일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언젠가 한국에서 의학을 배우고 정우 교수님처럼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사가 되고 싶거든요. 5해가 지난 지금 저는 서울대 의대 3학년이 되었어요. 정우 교수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포기한 환자를 살려낸 한국의 기적, 이제 그 기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 그것이 한국이 저에게 준 선물에 대한 진정한 보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한국 의료의 따뜻함과 우수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한마이너스 유럽 의료 교류 재단을 통해 지금까지 100명이 넘는 유럽 환자들이 한국에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한국의 아름다운 의료 정신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